간의 사업시설 유지관리는 부동산 관리가 아니죠. 여기 최근에 나왔던 세 번째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왜 나왔었냐면 이 표준산업분류가 바뀌었어요. 바뀌다 보니까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별표를 몇 개 쳤어요. 여기는요. 좀 예민하셔야 돼요. 몇 개 쳐. 하나는 어떻습니까? 매년 나오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출제가 됐다는 얘기는 그래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아까 중분류하고 소분류를 바꿔냈으니 그것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처음에 질문이 들어오셨는데 처음 하시기에는 좀 어렵죠. 왜냐면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저야 뭐 20년 동안 강의니까 자다가도 다 외워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뭐 무슨 업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1월달, 2월달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참 재밌는 게 이 부동산 자체를 좀 강의를 잘하려고 자꾸 투자를 해요. 임대사업자도 내보고, 그죠? 그럼 우리가 임대사업자라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업에 들어갑니까? 임대업에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임대업에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주거와 비주거가 있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눠 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자체적으로 이제 제가 요즘 좀 이 투자를 하고 그러는 게 실무 쪽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조합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재건축. 그것도 우리 학교론 시험제 나와요. 뭐 조합원에 대한 설립을 했을 때 우리가 이익을 가져주는 시행사가 이익을 가져주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가 학교론 자체가 좀 왜냐하면 저도 생각하실 때 저도 이제 부동산을 박사다 보니까 학문이에요. 이게 학문. 저는 우리는 법이에요. 부동산 학기예요. 따라서 학개론. 왜 학개론인지 알아요? 아니 학을 떼는 개 같은 학문이라고. 이 개론이 어려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슨 일반 원칙이 있고 뭐 별나고 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학문이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지금 막 별표 치고 찍죠. 그것만 가세요. 그것만. 아시겠죠? 그죠? 따라오셔서 왜냐면 다른 거 안 나오는 영역과 없는 거 안 해요. 나도 힘만 빠져. 그래서 이제 요즘 트렌드가 종로나 강남 같은 데는 이제 아예 요약집으로 강해버리거든요. 왜냐면 나올 것만 하니까. 그럼 막 뜨고 막 그래요, 애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본서를 왜 하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이론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우린 주관식이야, 좀 객관식이야. 이론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또 우습게 보면 안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1, 2월달, 2월달 지나면 5, 6월달에 제 요약집이 나와요. 근데 요약집도 그냥입니까? 이론이 돼야 됩니까? 아니, 요약집을 보면은 뭘 알아야지 요약집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열심히 그냥 하세요. 제가 별표 친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갈게요. 분위기 좋아졌어. 갑자기 왜 이렇게 좋아졌어? 단합을 했어? 중간에 쉬는 시간에? 자, 그래서 갈게요. 페이지로 가시면은 아까 제가 아마도 20페이지에 별표를 3개 쳤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얘는 거의 99%야. 왜 100%가 아니야? 안 나올 수 있을까? 1%는? 그래서 왜냐면 얘는 무조건 또 무조건. 그래서 평가에도 학개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뜨는데 봐봐. 우리 시험 문제는 주관식이야, 객관식이야. 몇째 선다죠? 5위 선다. 5개란 말이야. 그럼 거기 봐봐. 기술적에 4개가 있고요. 경제적에 5개가 있어요. 뭔가 느낌이 안 와요? 뭐 안 오면 말고. 그럼 5개, 4개를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실력을 우리가 가져가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학문 왔어요? 자격증 따러 왔어요? 나한테 그 실력을 가져가는 것이지 학문을 배우러 온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학문을 배우려면 내 학교에 들어와. 사이버대학교 교수도 있고 또 대학원도 강의를 해요. 박사과정들. 내 논문도 지도하고 나니까 학문하고 싶으면 그냥 와. 다 따라와. 근데 여기 학문 알았어? 자격증 따라왔어? 자격증. 야매 같은 게 중요할 것이고. 그죠? 빨리 고르는 게 중요할 것이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더라고요. 수강생들이 저를 얘기하는 게 뭐 교수님, 왜요? 학원 강의와 학교 강의는 틀려요. 학교 강의는 제가 이 프레젠트를 써요. 쓴 다음에 이제 이론 강의와 그러는데 또 이제 재테크 강의도 하거든요. 막 재개발도 하고 막 재건축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맞춰야 돼. 맞춰야 되니까 이거 3번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분위기가 또 안 좋아졌네. 그러니까 이 강의가 강사가 그때 강의가 똑같이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맞춰서 강의를 지금 하는 거예요. 보고 있어 지금? 우리 몇째 선다라고? 4개, 5개 중요한 거야. 4개, 5개 아닌 거 확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률 쪽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너무너무 대빵 중에 대빵. 자, 그래 할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합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도 계속 투자를 해요, 저는요. 투자를 해서 이제 지금 뭐 GTX 아시죠? GTX 몰라요?
수도권 그거 하고 막 왜냐하면 이게 강연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럼 복합 개념에 대한 부동산이라는 것은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들어볼게요. 자 부동산이라는 자체 부동산을 개념을 세 가지 보자. 그러면 세 가지가 법경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편하게 들어 편하게 토지도 그냥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죠. 내 어려운 거 물어봐? 토지 부동산 아니야? 부동산이죠. 마음 편안하게 가지라니까. 토지도 부동산이야? 네. 알았어. 그럼 토지가 부동산이라는 관점을 여러 가지로 보자는 거죠. 법에 나올 수도 있고 돈 될 수도 있고 눈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법경기 세 가지로 보는 거야. 법에 나와 있느냐 아니면 이거 돈 되느냐 돈 되느냐 아니면 요거 눈에 보이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적이라는 자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얘가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민법에. 그다음에 경제적은 그냥이야 돈이 돼. 돈이 되는 측면이고 기술적은 그냥이야 눈에 보여. 보이는 입장에서 가자는 얘기예요. 갑자기 심각해졌냐? 자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법경기를 이제 잡아주는데 중요한 건 아까 기술적은 그냥입니까? 눈에 보입니까? 보이죠. 기술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형이었어요. 무슨 형이었다? 유형.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리적이라는 표현도 하죠. 무슨 적? 물리적. 물리적인 표현하고 그래서 법에 나와 있고 돈 된다? 기술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 토지가 눈에 안 보여요? 인간 눈에 보여요? 이게 눈깔이야.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입니까? 하나의 자연입니까? 자연이죠. 그렇죠? 근데 토지를 산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토지를 사면 장래에 어떨까? 거기 개발될 것 같아. 그럼 가치가 어떻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자체는 눈을 봐고 띵냥냥냥 눈에 보이는 거고 자산은 그냥이야 돈 되는 거죠. 그럼 요 경제와 기술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법률적은 그냥 있어요.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민법 제99조 제1항에 의해서 우리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토지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냥이야 민법에 나와 있어. 그래서 무슨 적이야? 법률적이야. 그렇죠? 이건 법에 나와 있는 거야? 그냥 돈 되는 거야? 돈 되는 거. 아우 저거 돈 되겠다. 그렇지? 자연은 그냥이야 눈에 보여. 보이는 입장에 세 가지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얘가 5개, 얘가 4개가 있다는 거죠. 우리 부동산은 공간이라는 게 눈에 보이죠? 공간도 보이고 자연, 환경, 그냥입니까? 또 우리 부동산은 또 환경이기도 하고 위치가 다르죠? 이런 게 이제 오늘 눈에 보이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이야 돈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토지 사게 되면 그냥입니까? 토지의 가격이 올라갑니까? 이게 자본이 증식되는 거죠. 이게 갔어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 토지를 건설회사가 주택을 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해야 돼요. 토지를 사야 돼요. 그럼 건설회사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요.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래요. 생산 요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생산 요소로 보지만 어떻게 돼요? 건설회사가 휴양지로 이걸 살 수 있죠. 그럼 직접 소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건설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주택을 생산해서 여러분들이 주택을 소비하시죠? 그냥요 상품으로 팔아요. 그러면 돈을 주죠. 이게 다 경제적이라는 얘기예요. 시장활동하는 것이. 그래서 이거 다 경제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5개가 경제적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이 자본은 자기 자본만 있어요? 타인 자본도 있어요. 그럼 자기 자본도 자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도 하나의 자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 짜릿한 낸 게 말이야. 토지는 생산 요소이기만 해요. 소비지이기도 해요. 둘 다의 성격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를 우리가 건설회사가 이거를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서 샀으면 생산지이기도 하고 그냥입니까? 소비지이기도 합니까? 소비지이기도 한다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요 2가지를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럼 그냥 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야매가 있다. 야매 알아요? 야매. 얼굴 야매로 하신 거 아니죠? 큰일 나요, 야매. 선풍기 하지 마. 클라스. 자, 그럼 이걸 우리 점제가 몇이 선다? 5이 선다. 5개죠, 그죠? 얘와 얘를 바꿔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리로 쑥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쑥 들어갈 수 있고. 그럼 어떻게 잡아냈냐? 얘는 다 시옷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 그렇게 가요. 자산 시옷 들어가죠.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시옷 들어가죠. 근데 야매는 그냥이야 예외도 있어. 자산 들어가거든요. 얘만 좀 얘만 달라. 나도 한계가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시옷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23회 때 환경은 경제적이다. 맞아? 틀려? 어떻게 알았지? 야 합격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와 얘를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 이거는 그냥입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협의와 광의라는 게 있어요. 그럼 협의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좁게 봅니까? 광의는요? 넓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 다르다는 거예요. 광의의 부동산이. 그러면 협의는 민법까지만 얘기를 해요. 무슨 법까지만 얘기한다? 민법. 딱 민법까지만 협의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협의에다가 우리가 의제 중부동산을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처음에 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부동산에 준한다, 의제한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쓰고 계신 볼펜은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집에 있는 주택은요, 부동산이죠. 그럼 볼펜은 움직이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죠. 이 부동성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토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공시라는 건 뭐예요? 내 거라는 걸 알려야겠죠. 여러분 열심히 쓰고 계신 볼펜은 여러분 거 맞아요? 훔친 거 아니야? 어떤 애 왔더니 훔쳤냐 그랬더니 어머 깜짝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갖고 왔대. 빨리 갖다 주라는데. 그래서 민법에서 점유한다 그래요. 뭐 한다고 한다? 점유. 근데 우린 점유한다 그래요? 등기한다 그래요. 등기에 대한 공시 방법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등기라는 것은 기록을 올려야 된다는 건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권리를 이전해야 됩니까? 등기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럼 공시 방법이 같다? 때리다. 달라요. 그렇죠? 그럼 좀 자동차는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비정착물이잖아요. 그럼 점유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 빨리 가보세요. 저 같은 놈이 와서 어머 내가 점유할 거야? 그럼 큰일 나죠. 안방까지 끌고 들어가야 돼. 좀 웃을 땐 좀 웃어라. 좀 나도 즐겨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자동차는 그냥입니까? 등록증에 나옵니까?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처럼 등기와 등록을 다 준다면 얘도 부동산에 준한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얘도 그냥이야 등록증이 나와. 그럼 얘도 등록증을 나타나니까 부동산에 준하여 의제해서 간주하자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민법이다, 각각 개별법이다. 개별법에 나와 있어요. 그럼 봐봐요. 요거 협의의 부동산은 힘드니까 동그랗게 치다 얘기해봐요. 어디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얘는 민법이죠. 민법만 얘기했어요? 개별법도 얘기했어요? 협의로 봤어요? 광의로 봤어요? 광의로 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에도 속하고 광의에도 속하죠?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개별법입니까? 그럼 협의에 들어가요? 광의에만 들어가요? 광의만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웃라인만 잡으시면 돼요. 오케이? 지금 20페이지는 보고 있는 거예요? 펜 들어요? 물리적 측면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세부적인 거는 이따가 봐요. 보시고 그냥 중간에 보시면은 공간, 위치, 환경, 자연 네 가지가 있었죠? 그럼 여기는 다 시옷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이라고 못 봐야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셔서 24페이지. 경제적 있어요? 경제적은 아까 자산이라는 게 있었죠? 제목에만 밑줄 쳐보세요. 자산은 부동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작아요? 커요? 돈 되죠? 자산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하나의 또 자본입니까? 자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볼게요. 25페이지. 생산 요소와 소비재라는 단어가 있어요? 묶으세요. 자, 아까 건설회사가 주택을 만들려면 그냥입니까? 토지가 필요합니까? 그건 무슨 요소로 들어간 거야? 생산 요소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가 사용하면 소비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생산 요소이기만 해요? 소비재이기도 해요? 소비재이기도 한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미리 간다면 건설회사가 그냥입니까? 토지를 사야 됩니까? 택토지가 필요하고 그냥요 노동을 뽑아야 되죠.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을 또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노동, 자본, 토지가 생산의 3요소라는 얘기죠. 그럼 토지는 그냥입니까? 생산 요소이기도 합니까? 그 다음에 소비재이기도 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래가 되니까 그냥입니까? 하나의 상품입니까? 상품이기도 한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 다음 밑에 법률적인 측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밑에 가시면 협의라는 거 가보세요. 협의는 넓게 봐요? 좁게 봐요? 그럼 어디까지만요? 민법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제99조 제1항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그 2항에 보시면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그냥 다 동산이다. 동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좀 넘기셔서 28페이지까지 한번 끌어보세요. 광이라는 게 있어. 찾으셨습니까? 광의는 좁게 봐요? 넓게 봐요? 그러면 협의만 보는 게 아니라 중부동산도 포함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읽어볼게요. 광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다, 넓은 의미다. 그러면 협의에다가 뭘 플러스한다? 중부동산을 플러스해요. 민법상하고 중부동산을 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까 자동차는 민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죠?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지만 다른 특별법이라는 게 개별법이에요. 거기에 부동산 같이 이 자동차도 그냥입니까? 등록을 합니까? 공시방법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물건으로 취급하자는 얘기죠. 그냥입니까? 의지합니까? 의제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부동산은 이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등기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요 각각 개별법이에요. 그럼 등기 등록 절차를 정한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어요? 그럼 밑에 중부동산의 종류라는 게 있나요? 그럼 우리가 공장재단이라는 거는 따라해봐요. 공장재산의 집단. 그 공장은 토지만 있어요? 건물도 있어요? 기계도 있죠? 그걸 다 잡아서 공장재단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도 중부동산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하나의 개별법에 나와 있습니까? 가볼게. 공장재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중부동산에 들어가고 강업재단은 또 공장 및 강업재단 저당법이고 임목이라는 것은 민법 시간에 배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임목도 그냥입니까?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도 그냥입니까? 등기를 합니까? 소유보존 등기를 하죠? 우리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임목도 중부동산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어업권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인데 어업권은 따라보세요. 수산업법. 거기 수산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민법이에요? 개별법이에요? 개별법. 그 다음에 선박은 몇 톤 이상? 2톤 이상도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감정평가 시험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건 따라보세요. 선박법. 등기법이라고 돼 있죠? 자, 여쭤볼게요. 민법이에요? 개별법이에요? 개별법에 선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얘네들은 자동차 등록, 이게 어떻습니까? 거기 어떤 그 특정에 대한 동산 저당법이라는 게 있죠? 민법이에요? 개별법이에요? 개별법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근데 이게 세부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갑니다. 자, 일로 와봐요. 우리 시험 문제는 몇 지 선다다? 네 가지, 다섯 가지 나올 수 있지? 그 뭐 들어간다는 걸 암기하는 거야. 숏. 그죠? 그럼 공간은 숏 안 들어갔지? 경제적이야? 경제적이 아니야? 아니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잡으시고 다섯 가지 잡고 법률은 협의는 어디 것까지만 얘기를 해. 동그라미 칠게. 지금 보고 있어요? 광의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협의가 들어갔죠? 거기다가 개별법까지 포함시킨 거죠. 그렇죠? 그럼 토지 및 그 정착물은 그냥입니까? 협의만 들어갑니까? 광의에 들어갑니까? 광의에 들어가는데, 그죠? 힘드니까 내가 여기다 딱 체크할 테니까 얘기해요. 지금 준비됐어요? 의제부동산 있어요? 민법이에요? 개별법이죠? 그럼 협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뭐 어디에만? 광의만 들어간다는 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도 그냥입니까? 등록을 합니까?
근데 그냥 있어요. 개별법에 나와 있어요. 중부동산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웃라인을 잡으시면 돼요. 이 가셨죠? 그 다음에 전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전페이지로 가시면은 26페이지로 갑니다. 26 가시게 되면은 정착물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26페이지. 이 정착물이라는 양가로 이번에 정착물 찾으셨죠?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이 정착물에도 시험 문제가 배정이 됩니다. 정착물. 그러니까 정착물이냐 이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별을 해요. 그죠? 그래서 정착물에 대한 단어가 이제 들어가는데, 자,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까 민법에서는 토지 및 그냥 정착물이야, 그 정착물이야. 그는 그냥이야, 토지를 얘기를 해. 토지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은 정착돼 있는데 내일은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일시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착물에 대해서 시험지가 나와요. 정착물이냐 아니냐. 그런데 당연히 이게 부동산 정착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근데 우리가 민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및 그 정착물이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이 토지 정착물을 얘기를 해요. 토지 정착물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약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기본 과정을 들으신 분들은 이 12월달 입문 과정이 있었죠. 민법을 배우셨어요. 약간. 그래서 민법상에 본다면, 자, 우리가 일단은 거기 보시면 정착물이란 원래 동산이었죠. 근데 토지에 그냥 있어요.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돼 있어야 돼요. 동산에 항상 부착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막 이동해야 돼요? 이동하면 안 돼요. 안 되죠. 땅에 짱 박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일시적이다, 계속적이다. 계속적이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일시적이면 나오면 되나 안 된다? 안 돼요.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 있어야 돼요. 자, 항구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영구적으로,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항구적, 영구적으로.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동할 수 없는 것들이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나누는데, 토지의 일부를 보느냐, 그죠? 거래 시 토지의 일부를 보느냐, 아니면 토지의 다른 부동산으로 보느냐, 이렇게 보는데, 자,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민법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봐봐. 건물이 있죠. 그럼 토지와 건물에서는 우리가 민법 교수님이 건물은 그냥이에요. 별도 등기를 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독립돼 있습니까? 독립돼 있어요. 그럼 토지에 그냥입니까? 독립물입니까? 독립정착물이에요. 독립정착물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담장이나 축대를 별도 등기한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죠? 토지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담장이나 축대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토지의 일부입니까? 그럼 토지에 독립된 거겠어요? 종속 등기거겠어요? 종속 정착물이죠. 종속 정착물로 간다는 거죠. 종속 정착물. 요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가보세요. 오른쪽 가시면 불러봐요. 무슨 정착물과 무슨 정착물이 있어요?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이 기다리고 있나요? 갈게요. 읽어볼게. 정착물 중에는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은 무슨 정착물이고 종속이고, 토지와 분리돼서 독립된 부동산을 취급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독립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을까? 종속 정착물이라는 단어가 밑에 있나요? 토지와 다른 거예요? 토지의 일부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축대 이런 게 있죠? 축대라든지 교량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국어라고 한번 넣어보세요. 국어. 그래, 작은 또랑 알고 있네. 요게 4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0페이지로 가셔서 국어라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맨 밑에. 찾았습니까? 얘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별표. 여러분들 공시법 아시죠? 28가지 지목이 있는 공시법. 공시법. 국어라는 게 있어요. 지목이 앞에 따를 따라서 구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요거 밑에 보시면은 자연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작은 도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이 독립정착물입니까? 하나의 토지의 종속입니까? 종속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국어도
독립정착물이다, 종속이다. 종속. 토지에 대한 일부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럼 다시 가셔서 페이지 27페이지로 다시 가보세요. 27페이지 가시면은 밑에 내용이 쫙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자 기출문제를 보여드릴게요. 기출문제를 보여드리면 자, 우리 시험 문제가 몇 지선다죠? 5지선다예요. 맞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독립정착물이 아닌 거 나왔었어요. 아까 국어는 독립입니까? 토지 일부입니까? 종속이었죠. 대답해봐요. 맞아요? 그럼 건물은 그냥입니까? 독립돼 있습니까? 독립돼 있고. 그렇죠? 자, 우리가 수목도 그냥입니까? 등기를 합니까? 등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소유권, 이 민법에서 보존 등기한다는 얘기 들어오셨나요? 그래서 보존 등기된 임목도 그냥입니까? 하나의 독립입니까? 독립으로 봐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따라서 명인 방법. 자, 따라서 명백히 인식. 자, 나무에다가 표차를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민법에서도 명인 방법을 갖추면 이것도 독립정착물로 봐요. 이해 갔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법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시간이야? 아니, 개론이 아닌데 지금은 무슨 시간이야? 지금 무슨 시간? 민법 하고 있어요. 응? 그럼 우리가 건물도 그냥이에요? 독립돼 있어요. 자, 이건 그냥인데요. 등기를 해야 돼요. 임목이라는 거죠. 맞죠? 명인 방법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표차를 적어서 명백히 이직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명인 방법을 그냥에 대어 갖춰야 돼요. 자, 구비한 수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권원이라는 자체가 민법에서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제 권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을 권원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권원. 그러면 우리가 권원에 의하여 자, 만약에 갑돌이 땅에 을돌이가 그냥입니까? 여기다가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타일트에 농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있어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타인의 토지에 재배 중인 농작물. 자, 지금 그냥입니까? 재배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것도 독립물로 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자, 갈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27페이지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그럼 얘기해 볼게요. 좀 전에 제가 국어라고 말씀드렸죠? 국어는 그냥입니까? 이거는 토지의 일부입니까? 종속이에요. 담장이나 축대 같은 거. 맞아요? 근데 건물은 그냥입니까? 이건 독립돼 있습니까? 자, 이 임목 그냥이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명인 방법을 갖춰도 가능하죠? 대답 좀 해주세요. 권원에 의하거나 아니하거나 타인의 토지에 재배 중인 농작물도 정착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자, 지금 독립정착물에 건물이 있어요. 좀 찾아주세요. 건물 찾았죠? 미분리 가시는 또 민법에서 배우세요. 수목이 일부 불가하나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는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도 있고, 수목이 집도 아까 명인방법 기억나시죠? 농작물은 맨 밑에 가보세요. 3번을 가보세요. 3번을 가시면 정당한 권한의 유무에 관계없다라는 단어가 있죠? 관계없이 그냥 우리가 농작물은 어떻게 해요? 경작주의 소유에 속한다는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권한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도 하나의 그냥입니까? 독립정착물입니까? 독립정착을 본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할게. 국어는 그냥이야? 토지의 종속이야? 담장 축대도 종속이죠? 자, 대답해. 그냥이야? 건물도 독립정착물이야? 그렇죠? 자, 이 임목 그냥에 대해 등기해. 명인반복도 가능하죠? 권원에 의하거나 아니하거나 타인의 토지에 재배 중인 것도 그냥입니까? 독립정착물입니까? 독립정착물로 본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가시고. 근데 약간 좀 옆에다가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좀 어렵게 나왔었는데.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자연과실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과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자연과실과 농작물이 인공과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산에 나는 산딸기나 이런 것들 다래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이건 어때요? 경작을 요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이제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여러 해 나는 이제 자연식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식생, 다년생 식물 같은 게 있는데 다년생 식물 같은 경우는 그냥 산에 나는 거예요. 근데 인공과실은 따라서 경작 수확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가 기출 문제가 경작 수확물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경작 수확물 같은 거는 벼, 보리, 옥수수 같은 거는 사람이 심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입니까? 경작을 했습니까? 해버렸으니까 우리가 재배했죠. 재배가 끝나니까 이건 동산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있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나무나 다년생 식물은 그냥입니까? 그냥 산에 나는 겁니까? 자, 이건 그냥이에요. 그냥 자연과실이에요. 자, 이게 자연과실이죠? 그럼 이거는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그냥 넘겨버려요. 그럼 정착물의 일부로서 그냥 간주되거든요. 따라서 경작 수확물. 자, 경작 수확물은요. 자, 생각해보세요. 그냥입니까? 경작을 합니까? 해서 수확을 했죠. 그러니까 수확을 해버리니까 이건 분리됐잖아요. 그건 동산으로 가요. 뭐로 간다? 동산. 그래서 우리가 이 경작 수확물은 동산으로 간다는 게 이제 있는데 지금 참고적으로 여기 보면 없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27페이지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거기 보시면은 4번에 농작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자연식생, 다년생 식물은 그냥입니까? 정착물로 간주됩니까? 간주되죠.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경작 수확물이라고 있다 그랬죠? 이 세롬이 책을 잘 쓰셨는데 경작 수확물 하나 빠졌어요. 경작 수확물은 그냥입니까? 수확을 합니까? 그럼 수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분리시키니까 동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좌측에 보시면은 우리가 정착물이라는 양가로 이번에 단어가 있죠? 좌측에. 우리가 2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따 할 거야. 그럼 정착물이란 원래는 그냥이었어요? 동산이었어요. 토지에 고정돼서 부착돼서 일부가 된 거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 부착되어 계속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까 제가 일시적이었어요? 계속적이었어요? 계속적이어 정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계속적이라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얘기한 건 아까 민법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봐봐. 자, 이건 민법이었고 부동산 정착물이라는 게 영미법이라는 것은 영미법은 따라봐요. 영국, 미국, 그 우리나라법이야, 외국법이야. 외국법에는 이 정착물을 픽처라고 해요. 픽처는 고정된 물건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토지만 있어요? 부동산은 건물도 있어요. 건물 내에 정착되기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건물에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건축 설비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 지금 있잖아. 요 벽에 그냥 이 안에 철근이 있어. 한번 부셔볼까? 있나 없나? 그 철근은 원래 그냥이야 건축 원자재야. 원자재예요. 그럼 원래 동산이었죠. 근데 여기 그냥입니까? 정착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고정돼 있죠.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걸 정착물로 보자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그 구분 기준에서 다 보지 말고 부착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저기 옆에 있는 저 벽시계는 저거 뛴다고 해서 건물의 손상을 좀 안 줘. 안 주죠. 저건 동산이에요. 그죠? 그런가요? 근데 벽 날라가 있는데 부시면은 물리적 손상을 주죠. 그럼 정착물로 본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그것이 형광등을 하나만 위에다 쳐다보세요. 보고 있어요? 안 본 사람 뭐야? 자, 형광등은 전파사에서는 그냥이야 하나의 동산이야. 동산이에요. 맞나요? 근데 그냥입니까? 지금 정착이 돼 있습니까? 돼 있죠. 좀 봐. 좀 이렇게 위도 보고 좀 그래요. 그죠? 알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눈을 갖다가 초점을 주지 말고. 지금 보고 있어? 편하게 가. 편하게. 봐봐. 그냥이야 정착이 돼 있어. 이거 뛸 수도 있죠.
뛰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강의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 효용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효용상에도 손상을 주면 정착물로 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물리적 손상만 얘기합니까? 기능 쪽도 들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기출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들어봐요. 제거하여도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제거하여도라는 것은 물리적 제거예요. 무슨 적 제거다? 물리적 제거. 그럼 가봅시다. 저 벽시계 보고 있어요? 진짜 보고 있네? 형광등 보고 있어요? 둘 다 제거는 가능해요. 대답해봐요. 그러니까 제거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만 둘 중에서 어떤 게 정착물이라는 거죠? 그 형광등이죠. 저건 뛴다고 해서 아무런 어떤 효용 손상이 없거든요. 화이팅. 알겠죠, 그죠? 그러면 제거하여도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능상 아니면 효용상 효용이나 기능이 똑같아요. 효용상 우리가 손상을 줄 수도 있고 손상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벽시계 손상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저걸 띄워도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 형광등은 그냥입니까? 효능적 손상을 줍니까? 주면 이거는 정착물로 가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우리가 이 벽시계는 그냥입니까? 손상을 안 줍니까? 안 주니까 이거는 동산으로 가자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옛날에 연애하실 때 그냥입니까? 남자 여자 헤어질 때가 있습니까? 있죠. 안 헤어져 보셨어요? 헤어져 보셨어요? 근데 헤어졌는데 이 손상이 있다는 건 그냥이야 자꾸 생각이 나. 그냥이야 마음이 아파. 그냥이야 다시 들러붙는 거죠. 나도 초라해. 근데 이건 그냥이야 아무 생각이 없어. 없죠? 그냥 빠이빠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벽시계 보여요? 형광등 보여요? 그냥이야 제거는 돼요. 근데 손상을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물리적만 얘기해요? 기능 쪽도 포함돼요.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는지는 알아요? 분위기 안 좋아요. 지금 26페이지 하고 있어요. 거기 기억번이 있어요? 별표 쳐요. 시험 나와요. 얘. 부착 방법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천천히 갈게. 토지와 건물에 부착된 물건을 제거하면 토지와 건물이 물리적으로 훼손 손상을 되는 경우 정착물로 취급하고 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훼손 손상이 없는 경우에도 동산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별표. 자, 아까 이 벽시계하고 형광등 있지? 대답해봐요. 둘 다 그냥이야 뛸 수 있어. 물리적으로 아무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벽시계는 저거 뛴다고 해서 기능적인 어느 손상을 안 주잖아요. 형광등은요? 주잖아. 대답 안 하면 안 넘어가요. 줘요 안 줘요 형광등? 알았어요. 신경 내지 말고. 그럼 기능적으로 손상이 된다면 정착물을 본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무슨 말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수도꼭지 있잖아. 대답 좀 해봐요. 수도꼭지. 응? 수도꼭지나 벽시계나 그냥이야 제거할 수는 있어. 그래요? 근데 저거 뛴다고 해서 아무런 기능적 손상을 안 주죠? 근데 여러분이 손 닦고 있는 데가 수도꼭지를 확 떼! 그럼 그냥이야 열받아. 그냥이야 꼭지가 올라. 그래서 수도꼭지야. 한 20년 전에 알면 돼. 안 먹게. 그럼 얘도 정착물로 보자는 얘기예요.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거. 인터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있는 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벽시계 같은 경우는 뛴다고 해서 동산이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찍어줄게. 오른쪽 가시면 리을을 한번 가보세요. 리을을 가시면 거래 당사자들 간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얘 나와요. 시험 문제. 벽 땡이야. 땡이야. 자, 그래서 1, 2월 달은 내 말 믿고 그냥 내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아시겠죠? 나머지 거는 희박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관계라는 단어가 있죠? 관계.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건물주가 임차를 하죠? 그러면 이 건물주는 임대인이라 그래요? 임차인이라 그래요? 임대인이라고 하죠. 누가 모를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빌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임차인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러면 임대차 계획이 보통 몇 년이에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철거하고 나가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임대인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착물로 봐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나중에 철거를 합니까? 철거 안 하고 다 갖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임차인의 정착물은 동산으로 갑니다. 뭐로 간다? 동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보고 몇 번 쳤어요? 자, 관계입니다. 거래 당사자의 관계. 진열대나 선반 등을 임대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설치한 경우는 그냥이야 정착물로 취급해요. 부동산 정착물로. 그런가요? 근데 이제 임차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설치한 상품 진열대나 선반은 임차인 정착물에 해당하므로 이는 임차인의 것이 되고 동산으로 간다는 얘기죠. 찾았습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시험에 나와요. 부착방법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잡으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제가 한 3, 4월 달에 가게 되면 해드릴 거예요. 해주지만 시험 문제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렇게 되셨어요? 그럼 이제 거기 옆에다가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필기를 하셔서 동산에 3종 세트가 있어요. 3종 세트. 자, 여러분들 봐봐. 지금 임차자의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로 봐야 돼요? 동산으로 봐야 돼요? 동산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봐봐. 경작 수확물이라는 게 있죠. 경작 수확물은 그냥입니까? 수확을 했습니까? 해버렸으니까 분리시켰죠. 대답해야죠. 이거 경작 수확물 시험지 나와요. 그다음에 경작 수확물. 그럼 요거 아까 자연과실은 그냥 산에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이요 넘기니까 경작물로 간주하죠. 근데 경작 수확물은 자 그러면 자연과실 같은 경우는 뽑으면 치사하죠. 근데 경작 수확물은 그냥입니까? 경작을 요합니까? 나중에 그걸 수확해 버리는 거죠. 이해 갔나? 근데 경작 수확물은 그러면 뽑아도 되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그냥 넘겨요? 뽑고 넘겨요. 다시 안 따라하면 떨어져. 경작 수확물 어떻게 넘겨? 다시 한번. 즐기자. 힘들지? 다시 할게. 경작 수확물 어떻게 넘겨? 다시 한번 뽑고 넘기잖아요. 이건 경작을 수약했거든요. 그럼 정착물이다, 동산이다. 동산에 들어가요. 3종 세트 보고 있어요? 요거 3개 나오고 경작 수확물은 동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빠진 게 가식 중인 수목이에요. 가식 중인 수목은 이 가식적인 놈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거는 임시로 심은 묘목 같은 걸 얘기를 해요. 단지 본식하니까. 그럼 가식 중의 수목도 정착물이다, 동산이다? 동산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할 거 다 얘기했어, 내가. 여기 안에서 다 출제돼. 그건 이제 나중에 시험 보면 증명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법경기. 3가지. 일로 왔어요? 다시 갈게.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몇 지 선다야? 얘 지금 그냥이야 5개 있어. 지금 보고 계셔요? 얘 몇 개 있어? 그러면 얘랑 바꿔서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위치는 경제적이야, 경제적이 아니야? 어떻게 알았지? 합격하겠다. 근데 상품은 경제적이 아니야, 경제적이야? 어떻게 알았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생산 요소이기만 해요, 소비재이기도 해요. 그것만 가져가세요, 그것만. 다른 거 하지 말고. 알았지요? 자, 얘기할게요. 민법에서는 협의라는 거는 어디까지만 얘기해요? 대답 좀 해주세요. 광의는 민법만 들어가요? 개별법도 포함돼요. 포함된다는 거죠. 그까지만 이제 중부동산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중부동산은 그냥입니까? 광의에만 들어갑니까? 광의만 들어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토지정착물이라는 거 기억났어요? 토지에 부착돼서 이동이 돼야 돼? 짱박해져 있어야 돼? 그럼 일시적이야? 계속적이야? 계속적이어야 된다는 게 나왔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 좀 힘드시지만 국어라는 걸 공시법에서 배우세요. 작은 또랑이죠? 그럼 토지의 일부가 된 거잖아요. 이것도 그냥이니까 종속정착물이니까. 독립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그렇죠? 책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도대체 어디를 보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정말. 그럼 우리가 몇 지 선다야? 5지 선다죠. 국어가 아닐 수 있죠. 그건 독립이에요? 종속이에요? 종속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냥입니까? 건물도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자, 수목, 임목, 그냥 돼요? 등기된 거. 무슨 방법? 명인 방법.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권원에 의하든 안 하든 판례에 의해서
그냥이야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어. 그러니까 재배되고 있는. 그럼 지금 재배되고 있다라는 거야. 가동 중이라는 거지. 대답 좀 해주지. 그럼 정착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독립정착물을 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자연과실이나 이런 것들은 뛴다고 해서 요거는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뽑아야 돼요? 뽑지 말아야 되죠? 그냥입니까? 정착물로 간주가 합니까? 그럼 토지 일부로 간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봐봐. 요 3종 세트 있지? 그럼 경작 수화물은 준비됐어? 자, 다시 어떻게 넘겨?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자, 그냥이야 뽑았어. 즐기자. 그렇죠? 뽑았으니까 그냥이야 경작을 해버렸어. 나중에 할 거거든요. 그럼 이건 동사로 들어간다고 해서 2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너무 중요해서 이 2번 나왔어요. 이 손가락 보여요? 2번? 2번. 2번 찍어요. 2번. 2번.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 다음에 이거 임차자 정착물 있죠? 그 임대인 정착물은 그냥입니까? 정착물입니까?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이라는 얘기예요. 가지 중에 수목 있고. 그렇죠? 그러면 작게 임대인은 그냥이야 계속적으로 가. 부동산 정착물이지. 대화를 하자. 보통 임대차 계약이 몇 년에 끝나? 그럼 다 철거해야 돼요. 이것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임차인 정착물은 그냥이다 동산이다. 동산이라는 거죠. 임대인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에 들어가죠. 맞습니까? 그러면 임대인 정착물이에요? 임차자 정착물이에요? 야매를 원하시죠? 원합니까? 안 원하면 안 하고. 따봐, 차는 동산이다. 따봐, 차는 동산이다. 그러니까 임차자가 동산이라는 거예요. 괜히 했나 보다. 근데 가식 중에 수목은 임시적이라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작게 너무 삶에 찌들지 말고 좀 이 벽시계도 보고 그래. 벽시 봐봐. 보여요? 이 형광등 좀 봐. 그냥이야 제거할 수는 있어. 제거할 수 있죠.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근데 헤어졌는데 마음이 아파. 그냥이야 생각이 나. 그냥 이제 들러붙어야 돼. 얘는 어떻게 된다? 손상이 있으니까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 벽시계는 그냥입니까? 손상이 없습니까? 동사로 본다는 거죠.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시험 문제 요 3종 세트가 중요해요. 그죠? 그럼 잘할게. 따라서 임차자 정착물은 그냥이야 동산이야. 따라서 차는 동산이다. 그죠? 그래서 졸다가 어떤 나온 것 같더니 차는 동산이만 듣는 거야. 야매를 부르고. 야, 차는 동산이지 왜 그러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따라서 임대인 정착물, 임차인 정착물. 그럼 어떤 게 동산인지 안 외워지잖아요. 그럼 뭐가 동산이다? 차는 동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자, 봐봐요. 이런 것들은 그냥 넘긴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넘기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뽑으면 치사하죠? 넘기니까 그냥입니까? 정착물에 들어갑니까? 들어가는데. 그래요? 근데 경작수학문은 경작을 하잖아요. 경작을 해버릴 거거든요. 대답 좀 해봐요. 경작할 거죠? 준비됐어요? 어떻게 넘겨요? 그럼 이건 그냥이다 동산이다? 동산에 들어간다는 거죠. 가시주에서 이 3종 세트가 동산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오케이? 다시 할게. 상태가 안 좋아. 시작할게. 경주적 알아? 뭐가 들어가? 열심히 해. 이렇게 자주 내가 떠오를 거야. 꿈속에서. 협의하고 강의가 있지? 그럼 중부동사는 어디에만 들어가? 광에만 들어가. 그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차분히 가지시고 국어는 그냥이에요. 토지의 일부예요. 토지에 종속된 거예요. 다시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근데 건물은 그냥이에요. 별도 등기를 해요. 건물은 그냥이에요. 독립돼 있어요. 자, 나무도 그냥인데 등기를 해야 돼요. 영인 방법도 가능한가요? 얘기가 다음 넘어가요. 가능하죠. 그 다음에 민법에 의해서 따라서 판례. 그 지라 같은 판례. 그 판례에 의해서 건원이든 아니든 타인의 토지에 그냥이에요. 재배되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정착물로 간주하다는 거예요. 독립정착물로. 맞죠? 근데 이 3종 세트를 얘기하세요. 임차자 정착물은 동산, 경작수화물도 동산, 가지순회수목도 동산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 하나만 다시. 저 벽시계와 요 형광등을 쳐다보세요. 그냥입니까? 제거는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화이팅. 이거만 좀 할게. 제거돼? 무슨 쪽으로 제거되는 거야? 물리적이죠. 그죠? 그렇죠? 그래도 손상을 줬으면 뭐다? 정착물이고 손상을 주지 않으면 동산이 되는 거죠. 여기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착물 자체적으로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제가 얘기한 것들이 다 출제가 돼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멋있어요.